지난 5년간 15만여 건. 동물과 인간 모두를 위협하는 로드킬. 로드킬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릉시 내곡동에 위치한 블랙박스 영상 속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는 6차선 도로에서 많은 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는 산이 인접해 있고 그 밑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곳에서 고라니가 출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곳에선 야생동물 보호 표지판이 없어서 야생동물 출몰 다발 지역이란 사실을 운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위성사진입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산간지역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표시된 곳이 강원도에 위치한 사고 지점입니다. 저희는 강릉에서 로드킬 경험이 있는 제작진을 인터뷰해봤습니다. 밤늦게 일을 하고 지인을 데려다주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제가 매일 다니던 곳이라 신경 쓰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 형태가 튀어나와서 제 차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내가 사람을 쳤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서웠었고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그 물체는 고라니였고 차도 확인을 해보니까 손상이 좀 많이 심한 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고 뒤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처음 로드킬을 당한 거라서 많이 당황했었는데 이게 사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행인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시청에 전화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청에 전화를 했는데 그 이제 시청에서도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치우러 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전화 끊고 바로 그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로드킬 사고에 대한 통계 자료를 알아보았습니다. 도로 유형별 통계 자료를 보면 국도에서의 로드킬 사고가 다른 도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17년도부터 연도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로드킬 사고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상으로 볼 때 로드킬 야생동물의 비율은 고라니와 고양이가 가장 많습니다. 고라니와 고양이 모두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라니는 빛을 보며 뛰어드는 습성이 있어 주행 중인 차에 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는 특정 목표물에 집중하면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월별 로드킬 사고 비율을 보면 봄, 가을 시기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봄, 가을 시기에 민가나 도로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로드킬이 일어난 후 해결 방안과 시에서 해주는 보상을 알아보기 위해 시청 환경과 관계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로드킬을 했을 때 운전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이제 비상등을 켜놓고 갓길에 주차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따로 콜센터가 마련돼 있어요. 거기에 일단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관내 국도나 이제 마을도로 안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강릉시청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로드킬로 인해서 차가 망가지면 시청에서 해주는 보상이 있나요? 일단은 영조물 책임보험이라고 이제 저희 지자체가 이제 운영하는 도로나 뭐 건물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책임이 발생했을 때 이제 보상을 해주는 이제 제도가 있어요. 이제 그 제도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거 이외에 이제 영조물이 가입이 안 된 도로나 이제 저희 지자체 소속이 아닌 도로일 경우에는 이제 국가보상제도라 그래가지고 국가배상제도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운 검찰청에 가셔가지고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로드킬을 관련해서 시청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 이제 환경과여서 환경과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폐자체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지역에 이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강릉 당목제 야생동물 생태통로로 가고 있습니다. 로드킬 예방 방법 중 하나는 야생동물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릉에서 생태통로는 이곳뿐입니다. 강릉에서 유일한 생태통로인 만큼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또 야생동물들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산과 산 사이에 도로가 있어서 야생동물이 이동하기 어려워 생긴 통로입니다. 통로 옆에는 펜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펜스들은 낮고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아 야생동물들이 도로로 뛰어들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밤에 운전자들이 야생동물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암만떼기가 있어 밤에 별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더 위험합니다. 야생동물 통로가 있을 정도로 야생동물이 많이 다니는 이곳에 야생동물 보호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도로는 일반 승용차를 비롯해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에 야생동물과 화물차가 충돌했을 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시에서는 야생동물 보호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 보호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야생동물 출몰 지역에 규정 속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운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저속운전, 심야운전 주의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드킬,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백사장이 깎여나가 절벽처럼 변했고 매년 해변이 깎여나가면서 수백 미터 길이의 백사장이 크게 깎여나갔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해안 침식으로 인해 해변가가 깎여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강릉에 좀 많이 놀러 오는데 지금 보아하니까 해변이 좀 많이 침식되고 깎여 있어가지고 좀 많이 마음이 아프네요. 원래 강릉은 커플들의 관광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뭔가 관광 도시의 이미지도 바뀐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사천 해변은 경포 해변보다 해안 침식이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침식으로 인해 올라오기 힘들 정도로 해안가에 경사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해안 침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한 노을성 파랑이 해안가를 점점 갉아먹거나 해수면 상승 및 슈퍼태풍 발생으로 인해 해안 침식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연안 구조물, 항만시설 등 연안 개발로 자연환경의 심각한 변화로 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래사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또 그만큼 줄었잖아요.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면은 소돌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그 어떠한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러한 지금 있는 모래사장도 머지않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안 침식이 우선 발생하면 이제 해수부라던가 아니면 뭐 강원도청이라던가 일반 지자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어디가 이제 수치 모형 실험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거쳐서 어디가 제일 침식이 많이 되고 그의 원인은 뭐고 파랑은 어떻게 형성이 돼서 어떤 특정 구간이 침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뭐 잠재 시설이라던가 뭐 돌제 시설, 뭐 방파제나 방사제 이런 걸 추가 설치해서 해안 침식을 방지하려고 저희가 그런 노력은 하고 있죠. 해안 침식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만약에 거기를 관리를 안 하게 된다면 주택가로 이제 계속 이제 해안 침식이 되고 그 위에 뭐 펜션이라던가 주택을 조성해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이제 뭐 해안 침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고 재산 피해가 날 수도 있고 기상 악화 시 뭐 태풍 등이 발생할 경우에 각종 재난재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위험하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나 전봇대 그리고 도로 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들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강릉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산책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도 불법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요. 최근 즐비하고 있는 이 불법 현수막 문제, 과연 강릉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 강릉시 관계자와 함께 현장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되는지? 9시부터 5시까지. 5시면 저희가 이제 왜 5시까지냐면 들어가서 그날에 일한 이 현수막을 저희가 카메라로 찍는단 말이에요. 찍고 이 사진을 또 올려줘야 돼, 사무실에다가. 결제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만큼 어디에서 요만큼 이제 작업을 했다라는 이걸 알아야지만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어요. 요거. 장당 25만 원이에요, 과태료가. 때도 일에 그냥 티가 안 난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떼고 돌아서 갖고 거기만 계속 그렇다고 지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떼면은 또 갖다 붙이고 떼면은 또 갖다 붙이고.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나 뭐 빌라 뭐 이런 것들 개인이 붙인 것들은 다 상업용이라 그래서 불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개인 가게 홍보한다든가 뭐 우리 가게 언제 오픈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지정 게시대가 보셨죠? 아마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현수막 붙어 있는 지정 게시대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붙어 있는 거 말고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공공용 중에서 정당에서 붙인 거라든가 관공서, 뭐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한 것들, 뭐 공사 현수막이라든가 뭐 음주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공서에서 붙인 것들은 2주간에 이제 최대 2주간 이제 보류하게끔 저희가 이제 기간을 두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주가 지나면은 철거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2주 지나도 더 놔둬야 되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제 놔두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불과 일주일 전 시 관계자와 함께 불법 현수막을 제거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보이시는 것과 같이 불법 현수막이 또다시 걸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교차로에서도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는 모습인데요. 수고반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사용된 쇠붙이입니다. 무려 한 뼘 길이의 정도의 이 쇠붙이가 지금 인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예전에 횡단보도 근처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현수막 때문에 차도가 가려져서 택시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구별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뭔가 불법 현수막을 사람들이 걸지 않게 그런 걸 홍보를 좀 많이 하고 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강릉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들, 노력이 무색하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현수막 게시대를 더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강한 법을 제정해야 할까요? 방과후 아카데미가 아니었으면은 중학생 친구들이 어떻게 국궁이나 이런 미디어 수업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싶고, 봉사활동이나 그런 것도 자주 하고 많이 놀러가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방과후 아카데미는 이제 많은 영역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크게 4가지로 학습 영역, 그다음에 체험 영역, 그다음에 자기개발 영역, 그다음에 지역사회 참여활동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학습 영역은 학교에서처럼 교과학습이라던가 아니면 또 멘토링 같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체험활동은 주말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주말 체험을 통해서 춘천 밖에 있는 다양한 장소들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음악, 스포츠, 그다음에 미디어, 로봇 코딩 같은 수업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개발 활동으로는 봉사활동도 있고요. 자치회의나 이런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사회 참여활동으로 부스 운영이라던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영역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학교보다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좀 가고 싶은 곳, 즐거운 곳, 그다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곳, 배움과 나눔이 함께 있는 그런 장소들로 기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가 아니었으면은 중학생 친구들이 어떻게 국궁이나 이런 미디어 수업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싶고,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진로를 찾을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가 끝나고 맨날 PC방이나 이제 집에서 게임만 했었는데, 이런 아카데미가 있어서 애들이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지도 않고 그냥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좋은 경험을 쌓고 고등학교에 진출하는 게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들하고 놀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시켜서 왔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먼저 와보라고 해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저도 하고 싶었는데 중학생 안 얻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슬펐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생부터 되니까 이제 제가 중학생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다니게 됐어요. 알수 있을 거 아니야. 네, 빨리 나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려줄게. 가려줄게. 안 닿는데 나 올려놓을 거야. 사단 날 이제 나의 눈에 하는 릅뜨게 하는 소리를 준 내가 야! 안녕. 너의 자기소개부터 해줄래? 내 이름은 박여신이야. 그렇구나. 그럼 너는 요즘에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편이야? 잘 지내고 있어. 그럼 너는 혹시 친구 사이에 속상했거나 서운했던 적이 있어? 딱 한 번 있어. 그럼 언제야? 그게 10월 5일 때야. 그때 왜 서운했냐면 그때 우리 그 에버랜드를 체험학습으로 갔거든? 근데 팀을 짜야 된대. 근데 친구 한 명이 우리 버리고 좋아하는 애랑 팀을 짰더라고. 그때가 너무 서운했어.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 그때 그 남자애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속상했다는 거구나. 준비 다시. 그럼 너는 친구가 있어 좋았던 적은 언제야? 친구가 있어? 친구가 있어 좋을 때는 되게 외롭지 않고 되게 친구들과 같이 활동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가 친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친구랑 같이 활동할 때 좋다고? 그때 왜 좋았어? 활동하는 거? 왜냐면 그 혼자가 아닌 벽으로 안 친한 애들끼리 하면 되게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럼 너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속상했거나 서운했던 점이 있었잖아. 근데 친구가 있어 좋았던 적도 있었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점을 살짝 고쳐나가서 보완하기 위해서 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장단 잘 받아쳐주고 공감 잘 해주고 배려 잘 해주고 잘 칭찬보다는 잘 놀려주고 그러는 게 더 친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 알겠어. 그렇구나. 내 생각 잘 알겠어.
앞으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 그래, 알겠어. 너무 잘 지내지 마. 응. 안녕. 안녕. 일단 먼저 너 자기소개부터 해줘. 나는 추천 중에 재학 중인 1학년 김태희야. 그럼 너는 요즘에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그렇구나. 그럼 너는 친구들과 뭐 생활하면서 친구 사이에 속상했거나 서운했던 적이 있어? 서운했던 것보다는 살짝 짜증난 게 있었다고 하면 짜증났다까지 말고 살짝 화가 났다? 뭔데? 마음이 불편했다? 뭔데? 그 애들이랑 같이 놀러 가기로 했었는데 내가 늦잠을 자서 애들끼리 가게 됐거든? 내가 그때 미안한 마음에 사과 했고 그 애들이 받아줬거든? 그럼 며칠 뒤에 갑자기 여진이가 나한테 자기들 그 놀러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했더니 내 애들이 너랑 가기 싫대. 너가 늦게 일어나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길래 그래? 해서 이때 그냥 내가 저번에 한 번 늦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넘어갔거든? 근데 또 서인이가 갑자기 다음 좀 지나고 나서 야 애들이 너 보고 같이 가기 싫대 이러니까 뭐 지들 빼고 이야기한다 이런 생각 좀 들긴 했지. 그렇구나. 그래서 너의 그때 마음은 어땠어? 내가 그때 사과했을 때 애들이 괜찮다 그랬는데 자꾸 자기들 얘기 빼고 자꾸 애들이 나오고 그랬다고 하니까 서운하고 좀 짜증났지.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친구가 있어 좋았던 점. 내가 좀 F라서 잘 삐지거나 올 때가 있거든? 근데 그렇게 잘 삐지는 않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을 때 친구가 있을 때 잘 위로해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어. 고마웠어? 응. 그러면 너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친구들한테 속상했거나 서운했던 적이 있다고 했잖아. 조금 마음이 상했던 거. 그런 거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거. 그리고 그거는 다서는 또 모르겠어. 그냥 솔직하면 서로 오해는 안 쌓일 거 아니야, 솔직하면. 친구 사이에서 화가 났거나 속상했던 점이 있었다. 친구들과 나는 다르다. 친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고, 친구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 나의 가치와 친구 가치가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과 친구가 싫어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 가끔은 친구의 생각도 물어봐 주자. 가끔은 친구의 행동도 이해해 주자.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끈끈한 친구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다음 언제든지 친구를 만난다면 한 번쯤 밝게 따뜻하게 안녕이라는 단어로 인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잘 가.